깜깜한 새벽에 불을 밝힌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아침을 밝히는 차량들이 줄지어 길을 나섭니다. 바로 쓰레기 수거 차량인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바쁩니다. 3시 30분에 매립장 도착해요. 15분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세면만 하고 내일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만 쉬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도심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양대동 매립동에 도착합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쓰레기들을 내려놓습니다. 서산시에서 하루 동안 수거한 88톤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모여지는데요. 축구장만한 매립동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오후 쌓아놨던 쓰레기들을 차량에 다시 옮겨 싣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오늘 들어온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저희가 다시 싣고 위탁 처리 업체로 다시 들어갑니다. 80에서 한 90톤 정도 하루에요. 네. 쓰레기를 모았다가 다시 옮기는 이 불필요한 수거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전량 매립할 경우 1년 남짓밖에 사용할 수 없는 용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관내 사설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량성만 매립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립장의 잔여 용량 부족 사태는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부가 2027년까지 쓰레기 직매립을 재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매립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환경성 측면에서 하나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여건을 좀 봤을 때, 그래서 환경성을 먼저 보면은 매립을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침출수라는 게 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좀 악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메탄가스라든가 이렇게 지구온난을 야기하는 물질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매립은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상황. 매립은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탈피하고자 하는 게 폐기물 정책의 일선입니다. 현재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매립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서는 안 될 것 같다. 매립장 고갈은 서산시의 예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28억에서 올해 81억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불편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립동 인근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악취는 물론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으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시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얼마 남지 않고 전량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처리 방식도 국내에 가장 보편화되고 점증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각 처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쌓여있는 쓰레기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 포장해 놓은 건데요. 이로 인한 고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초
합성 플라스틱이라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건데요. 국제적 망신이란 오명을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시의 소각장은 하루 평균 14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쓰레기는 210톤. 묻을 수도 태울 수도 없는 쓰레기가 매일 70톤씩 쌓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쓰레기들을 손쉽게 버리고 손쉽게 땅에 묻었습니다. 그 결과 비좁은 우리의 땅은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는데요. 묻을 곳이 없다면 이제는 이 쓰레기를 태워 없애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각장 건설은 해묵은 사회 갈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를 합니다. 서산 시민들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이들의 반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산, 당진을 하나로 묶어 대형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인근 자치단체를 묶어 광역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 최초의 광역 자원화 시설로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자원화 시설을 만들겠다는 서산시. 광역 자원화 시설을 찾아 경기도 이천시를 찾았습니다. 마침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막 끝냈을 6월에 벼 수확이라뇨? 어떻게 된 일인지 이천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한 20일경에 파종을 해서 2월 20일 날 이제 그 19년도에 그 심었어요, 정식으로다가. 그래서 6월 17일경에 수확을 했습니다. 첫 수확을. 바로 이제 그 찰벼를 모종을 해서 다시 또 지금 벼를 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벼농사의 이모작이라니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 마을에는 그 동북권 광역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하는 소각장이 있어요. 그 소각장으로부터 그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2월 달에 모내기를 해서 그 빨리 이제 모내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북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이라 불리는 이천의 소각장입니다. 이천 쌀을 형상화한 이곳은 5개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죠.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우선적으로는 재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법이 소각이 있는데, 재활용하지 못하는 생활 폐기물은 매립이 아니면 이제 소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매립 시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어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른 시군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저희 인근의 광주, 하남, 양평, 그 다음에 그 여주시가 이제 합쳐서 저희가 이제 광역 소각 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 단위 소각장. 5개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만큼 그 양도 상당합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오나요? 저희가 많이 들어올 때는 350톤도 들어오고 이제 400톤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일요일 빼고 한 320톤에서 한 350톤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 평균 91톤을 소각하는 일반 소각장에 비해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 대형 소각장이 건설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니 뭐니 파리 구데기 뭐 두글두글하니까 뭐 냄새 나고 또 그걸 태움으로써 뭐 다이옥신이 나오고 뭐 기형가 나오고 또 이 이천 지방에는 쌀이 주요 특기인데 또 그런 오염 방지를 해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 호보면 사람들이 다 안평 삼리로 몰려왔었죠. 그래갖고 데모하고 막 그랬었는데 애들 뭐 칼부림도 나고 어려운 역경을 다 겪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주민의 우려는 현실이 됐을까요? 소각의 모든 과정은 이곳 중앙제어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쳐 유해 물질을 최소화합니다. 소각 후 발생된 그 유해한 가스는 첫 번째로 방건식 반응 흡수탑에서 HCl과 황산화물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그 후단에 백필터가 있어서 더스트 먼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 분무 설비로 분무를 하고 있으며 질산화물을 갖다 제거를 해서 완벽하게 제거를 한 이후에 그 법적 기준치 이하로 굴뚝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ppm의 1.3으로 소형 소각장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던 설비. 대형 소각장이라 가능한 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시설을 짓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톤 미만의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평가의 차이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갈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되거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소각장의 대형화는 세계적인 추세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1000톤을 넘고요. 일본은 248톤. 그에 비해 우리는 91톤 수준입니다. 죄송한데 산수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이 100입니다. 근데 이 100이 3개 지역에 있는데 300입니다. 이거를 각각의 100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 3개를 건립하는 거하고 중간에 300을 처리하는 하나의 시설을 봤을 때 이거는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 주민의 환경성 측면에 더 유리합니다. 시설비를 좀 감축하기 위해서 대규모가 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컴팩트하고 어떤 고도의 기술을 적용을 하기가 좋고 그만큼 대규모하는데 시설이 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설비 투자를 예, 그렇죠.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며 얻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력과 난방용 온수 생산인데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저 소각장에서 폐열이 와가지고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개별 난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소각장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을 주민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 자원은 각 가정에 무상으로 공급되는데요. 주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우리 마을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 공짜지, 수도세 공짜지, 전기세 안 나오지, 복지 잘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천 시내보다 전월세가 뭐 똑같다 해도 타요 와서 살라래. 그래갖고 지금
각 호마다 빈방이 없어요. 또 복지도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마을이라고 저는 보장하고 싶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수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의 수영장입니다. 국제대회도 치를 만큼 대규모 수영장인데요. 이곳도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합니다. 그 열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그 열을 중온수로 공급이 됩니다. 중온수로 저희가 받게 되면 그 중온수의 열만 저희가 같이 빼서 다시 나머지는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열을 가지고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냉난방비가 들지가 않습니다. 냉난방뿐만 아니라 물을 데우는데도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는데요. 그 혜택은 당연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시설이 일단 크고 깨끗해서 좋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사우나랑 같이 합쳐진 가격인데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고 크고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소각장 같은 게 없으니까는 저희가 여기 이천에는 이렇게 운동을 할 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장 생기면서 저희 이천에 운동할 시설이 생기니까는 모든 주민들이 가격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그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엔 오스트리아입니다. 도나우강이 멋스럽게 흐르는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인데요. 독일 시민들이 건물 사진을 찍습니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색적인 모양의 건물.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에 귀여운 모형들까지. 흡사 놀이시설을 연상시킵니다. 빈의 명소답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관광객이 찾아오는데요. 건물 로비에 마련된 전시관에선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Wo wir mehrmals im Jahr bekannte, aber auch unbekannte Künstler ausstellen. Es gibt auch immer wieder die Teilnahme an der Gratis-Buchaktion. Seit vielen Jahren sind wir Partner des Gratis-Buchs in Wien, wo wir einmal im Jahr 100.000 Bücher gratis an die Wiener Bevölkerung verschenken. Außerdem werden diese Räumlichkeiten natürlich für Tagungen, für Kongresse und natürlich auch für unsere hauseigenen Besprechungen genutzt. Ja, wir haben dann auch hier in diesem großen Saal, wir können dann auch noch reinschauen, haben wir an dem Abend, wo das verschenkt wird, haben wir hier eine Lesung. Dann haben wir geladene Gäste und der Autor oder die Autorin des Buches liest dann hier bei uns aus dem Werk.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먹을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건물 바로 옆 푸드트럭입니다. Ich ist das nicht schlecht, weil, muss ich schon sagen, im Sommer kommen auch viele Touristen wegen des natürlich und so. Und natürlich, wenn die hier bleiben, dann die kommen auch zu mir was essen oder was zum Trinken natürlich und so. Ne? Manchmal auch kommen die her und fragen es einfach auch viele. Weil viele Touristen suchen auch Hundertwasserhaus. Ne? Obwohl es jetzt kein künstlerisches Gebäude ist, es ist einfach schön. Also ich finde es nett. Ich meine, ja, also hier sind auch oft Touristen, die Fotos machen und so. Hundertwasser kennt man halt. Ne? Ja. 빈 시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곳. 사실 빈 에너지라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제작진이 소각장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빈 도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각장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이자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해 더욱 유명해졌죠. Und war ein Umweltaktivist, das heißt, er hat sehr viel für den Umweltschutz getan und war auch sehr bekannt und beliebt in Österreich.
Und dieser Friedensreich 100 Wasser wurde überzeugt, dass die Müllverbrennungsanlage in Wien eine sehr gute Sache ist und auch der Umwelt zunutze ist. 도시 각지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6,000도의 고온에서 하루에 1,000톤 가까이 소각하는데요. 실로 놀라운 양입니다. 훈데르트바서는 건물의 외곽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친환경으로 고안했습니다. 최신 소각 장비와 정화 기술로 유해 물질을 최소화한 겁니다. Wir haben 3 hintereinander geschaltete Filter. Der erste Filter heißt Gewebefilter. Er hat die Aufgabe, die sichtbaren Anteile am Rauchgas zu entfernen. Das ist Ruß, Staub und Asche. Der Rückstand heißt Asche. Dann haben wir die Rauchgaswäsche. Man kann das vergleichen wie mit einer riesigen Dusche. Das Rauchgas wird mit Wasser gewaschen. Der Filter, den bezeichnen wir als sogenannten Denox-Filter. Hier werden die Stickoxide, das sind NOx-Gase, die bei jeder Verbrennung entstehen, mit Hilfe von Ammoniak aufgespalten in Stickstoff und Wasser. Und das ist beides ungefährlich. Hier werden auch die Ultragifte, Dioxine und Furane, die auch bei jeder Müllverbrennung entstehen, zu annähernd 100% zerstört. Das war die erste Anlage auf der ganzen Welt, die das bereits Anfang der 90er Jahre geschafft hat. Auf das sind wir ein wenig stolz. Gott sei Dank entfernt. 환경오염 수치를 수시로 밝히면서 소각장의 신뢰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Unsere Müllverbrennungsanlage haben weniger Emissionen, als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Also das ist wirklich ein sehr hohen Level. Zum Beispiel Staub ist 90% weniger, als es gesetzlich vorgeschrieben ist. Und einfach der offene Umgang und also der Verkehr hat mehr Emissionen als unsere Müllverbrennungsanlagen. 슈피텔라우 소각장도 소각 폐열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도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Wir haben in Wien den Vorteil, dass wir Fernwärmeleitungen um die 1400 Kilometer Fernwärme haben. Und dadurch kann man nicht nur Strom nutzen, sondern auch Fernwärme. Wenn ich es am Land bauen würde und ich habe dort kein Fernwärmenetz und keinen Abnehmer, dann produziere ich nur Strom und die Wärme geht verloren. Und so haben wir einen Wirkungsgrad von über 76% und wenn ich nur Strom produziere, 25%. Das heißt, ich kann den Energieinhalt vom Restmüll nur von einem geringen Anteil nutzen. 수개월간의 환경 테스트를 거치며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소통에 소통을 거듭하며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Ich glaube, das Wichtigste ist, dass man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hat, dass man offen mit dem Thema umgeht, dass man Hightech-Rauchgasreinigungsanlagen hat, damit möglichst wenig in die Luft geht. Und bei d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gab es keinen einzigen Widerstand. Es wird öffentlich aufgelegt und da könnte jeder einen Einspruch erheben. Und das muss dann auch beantwortet werden. Aber wie wir die Genehmigung eingeholt waren, war null Widerstand.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시민과의 신뢰를 지켜내고 있는 슈피텔라우 소각장인데요. 혐오 시설이란 인식을 벗고 친환경 교육의 장으로 또 도심 속 관광 상품으로 만들며 빈 시민에게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Also ich kenne schon die Müllverbrennungsanlage, das sieht man ja vom Vorbeigehen, was das ist. Und das Design kenne ich jetzt auch, weil das haben wir in der Schule gelernt über diese Kunst. Und es macht schon Sinn, dass das mit der Wien Energie zusammen ist. Da. Und wegen dem Essen, dass der Geruch stört, das ist nicht wirklich so. 사람과 환경, 예술의 조화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